자,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질문 두 개. 자, 첫 번째 질문. 스쿼트 하는데 둥근 자국은 잘 안 들어오고 대퇴사두 자극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스쿼트 할 때 둥근 자극은 내려올 때랑 올라올 때 둘 다 와야 하나요? 요 안에서 질문이 두 개죠.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스쿼트는 사실 대퇴사두도 들어가야 되고 둥근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시켰는데 둥근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스쿼트라는 동작은 뭔가 둥근을 사용을 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러면 스쿼트로는 일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둥근을 사용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스쿼트가 아닌 스쿼트보다 쉬운 둥근을 사용하는 운동을 시켜봐야 됩니다. 뭐 한 종류가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겠죠.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스쿼트는 고관절, 무릎, 발목을 모두 사용하는 다관절 동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동작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다관절 운동에서 단관절로 가는 겁니다. 즉, 고관절 신전만 시키는 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브릿지겠죠. 브릿지 먼저 시켜보세요. 근데 브릿지도 안 나온다. 그럼 브릿지보다 쉬워야 되잖아요. 브릿지는 닫힌 사슬이죠. 그럼 열린 사슬로 시켜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더 낮은 단계의 동작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둥근에 대한 자극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스쿼트에 대한 둥근 자극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둘 다 와야죠. 둘 다 와야 되지만 지금처럼 둥근이 잘 자극이 안 오는 분들은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에 대한 자극은 인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수축할 때, 단축성 수축할 때 수축감 먼저 잡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을 체크를 하시는 순서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브릿지를 했는데, 브릿지를 할 때 허리가 아프면 둥근 운동을 하고 먼저 하는 게 맞을까요? 허리 통증을 하는 이유가 둥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나요? 일단은 브릿지는 뭐예요? 고관절 신전이고, 브릿지는 고관절 신전이고, 고관절 신전에서 메인은 대둔근이죠. 근데 이걸 하는데 허리로 간다는 말은 대둔근을 제대로 못 쓰니까 보상작용으로 허리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둔근 때문인 게 맞아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은 허리가 원래 디스크가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원인으로 따지는 거는 대둔근으로 가는 겁니다. 뭐 대둔근으로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현직 20년 차 트레이너 분께 PT를 받고 있어요. 연예인 PT도 하고 TV도 나왔대요.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 질문 볼까요? 첫 번째. 자, 4레의 동작 시 저의 승모근을 계속 눌러주면서 견갑 고정하라고 큐잉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상방 회전에 제한이 생겨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자, 요거는요. 자, 말씀드릴게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죠. TV 나온다고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의사가 TV 많이 나오면 실력 있어서 많이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엄청 유명하다 치지만 사례례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례례는 어깨에 대한 외전이고 어깨에 대한 외전은 반드시 어깨 상방회전 들어갑니다. 승모근 누르면 어깨 박살 납니다. 지금 박살 안 나도 나중에 박살 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렸어. 그냥 틀린 겁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남이 괜찮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1번만 보더라도 이분은 유명하기만 하지 전혀 절대로 실력 있는 분 아니다. 물론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리고 레그 프레스 시 오른쪽 둥근 다리 힘으로만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 보세요. 레그 프레스는 두 다리로 미는데 내가 오른쪽으로만 미는 느낌이면은 왼쪽 다리에 대한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쪽만 들어간다는 거는 애초에 이거는 기능적인 불균형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양쪽 무게 중심이 골고루 실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왼쪽의 무게 중심을 실어서 밀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큐잉일까요? 자, 일단은 심하지 않은 분들은요. 저 왼쪽 빠져서 해서 왼쪽 미세하면 왼쪽이 잘 밀려요. 그건 안심한 사람들이고 이미 내가 똑같이 미는데 오른쪽으로 빠진 사람은 왼쪽에 대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냥 왼쪽 민다고 해서 밀릴 것 같으면 애초에 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교정 교정 운동이라든지 재활 운동에 대한 지식과 실력은 제로다. 제가 요거 깔끔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라운드 숄더 심한 사람한테 어깨 펴세해서 어깨 펴지지. 그게 교정이에요. 아무도 그걸로 교정이라 생각 안 하잖아.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있는데 라운드 숄더가 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있어서 펴져야 펴지는 거지. 피세요 해서 펴졌으니까 교정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맞는 거예요. 교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실력이 없다. 빨리 환불하고 딴 셈으로 교체하세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20년 차잖아. 경력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연차가 낮은 선생님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연차도 높고 TV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름 외부 브랜딩에 비해서 실력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래 이런 분들이 공부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합니다. 이미 유명세 다 타서 내 유명세 보고 다 오니까 본인에 대한 실력과 쌓을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빨리빨리 환불하고 나오세요. 자, 4번 질문. 힙브릿지 시 대둔근 기능 약화를 해결하는 방법. 1번 질문과 똑같습니다. 힙브릿지에서, 자, 이거랑 똑같아요. 큐잉으로, 말로 하는 큐잉이 가지고 고쳐질 것 같으면은 틀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힙브릿지 하는데 대둔근 힘도 안 들어가는데 대둔근 힘 주세요 해서 힘이 뼈잉 가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애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힙브릿지 할 때 뭔가 기능이 약하다고 하면은 힙브릿지보다 쉬운 동작의 고관절 신전 동작. 그럼 힙 브릿지는 뭐예요? 다친 사슬에 대한 고관절 신전이니까 뭐를 해볼 수 있겠어요? 다친 사슬. 요거는 열린 사슬이 상대적으로 근육 수축하기 쉬워요. 고관절 신전 동작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0견인데 많이 좋아졌으나 팔을 등 뒤로 보내는 게 잘 안 되고 어깨 앞쪽이 너무 타이트하고 통증이 느껴지니 개선이 안 돼요. 마사지 볼로 마사지를 하면 좋아질까요? 운동 후 가동 범위는 많이 좋아졌는데 어깨 앞쪽, 가슴 쪽이 자꾸 불편해요. 자,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어깨 앞쪽이 너무 타이트한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얘는 풀어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풀 근거가 있잖아. 타이트한 걸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풀어보고 일단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재평가해보면 됩니다. 재평가해서 좋아지면은 오케이. 근데 재평가를 했는데 여전해. 그러면은 내가 어깨가 타이트한 게 원인이 아닌 거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게 팔을 등 뒤로 보내는 동작이잖아요. 팔을 등 뒤로 보내는 동작은요, 어깨를 뒤로 보내는 신전, 그 다음에 어깨에 대한 내외전,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어깨의 신전에 대한 기능이 괜찮은지, 내외전에 대한 기능이 괜찮은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선 풀어보는 건 먼저 해보세요. 자, 맨몸 런지를 진행하면 허리 통증 없이 가능하나 중량을 들었을 때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자세나 무게 중심은 잘 맞춰졌는데도 허리 통증이 생긴다면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자세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보통 자세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볼게요. 그러면은 맨몸 런지와 중량 런지를 비교했을 때 똑같아. 똑같은데 맨몸은 괜찮은데 중량은 허리가 아프다는 말은 뭐예요? 그 중량은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냐? 고관절 신전, 그러니까 엉덩이를 칠게요. 대둔근이 힘이 약한 겁니다. 힘이 약한 거야. 그러면은 맨몸은 괜찮고 중량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대둔근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보상작용으로 허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죠. 중량에 대한 키로수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가 10kg에는 허리가 아픈데 5kg는 괜찮아. 그럼 내 대둔근은 5kg까지는 이 런지 동작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5kg가 넘어가면 대둔근이 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힘을 올려야 됩니다. 요거는 힘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볼까요? 자, 평소 팔을 올리고 내리고는 괜찮은데 내외전, 외외전이 통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회전근개 문제죠, 일단은.
자, 미끄러진 역할이 안 돼서 그럴 건가요? 어깨 강화 운동으로 내외전, 외외전 동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놓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내외전, 외외전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동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정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어깨 강화를 했죠. 강화를 시켰다는 말은 안정성을 개선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갖죠. 그러면은 우선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강화 운동을 하고 실제로 내외전, 외외전이 정말로 강화가 됐는지 재평가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외전, 외외전이 강하다고 체크를 했지만 여전히 내외전, 외외전 할 때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외전, 외외전에 대한 가동성을 개선시켜 봐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강화 운동밖에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가동성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두 개 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무릎이 안 좋다가 나아졌는데, 한 달 전 피니쉬 동작이 뭐죠? 아, 보자. 점핑이 일어나는 운동을 하셨는데, 무릎을 사자로 만드는 동작에서 이게 지금 스트레칭일까요? 스트레칭 그러니까 외회전 굴곡 외회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무릎을 굴곡 외회전을 많이 건 거죠. 그럼 지금 아픈 상황이 뭐예요? 고관절에 대한 굴곡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이 이상근 스트레칭 양반다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관절 굴곡 외회전 동작을 했는데 무릎에 대한 바깥쪽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어떤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고관절에 대한 굴곡 외회전 기능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고관절 굴곡이 외회전에 대한 평가를 따로따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장경인대 문제다, 햄스트링 문제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어요? 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어요?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다르니까. 고관절 굴곡 외회전 양반 다리에서 무릎 바깥쪽 아픈 사람이 그거는 통증이죠. 결과죠. 원인 다릅니다. 원인 사람마다 달라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고관절 굴곡 외회전에 대한 문제가 기 때문에 고관절에 대한 굴곡을 체크를 따로 하고 외회전에 대한 체크를 따로따로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보고 다시 그 동작을 해서 좋아졌는지 재평가 그렇게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볼까요? 대퇴근막 장근만 잡는 강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대퇴근막 장근 수축시키면 되겠죠? 근데 저는 대퇴근막 장근만 잡는 강화 운동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좋아집니다. 얘는 따로 강화시킬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로우바 스쿼트로 ATG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ATG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 ATG 스쿼트는요, 그냥 풀 스쿼트입니다. 풀 스쿼트. 자, 풀 스쿼트는요, 자, 요거는 깔끔하게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로우바 스쿼트, 풀 스쿼트, ATG로, 그러니까, 자, 풀 스쿼트가, 로우바 스쿼트를 풀 스쿼트로 한다? 좋아. 이겁니다, 이거. 이제부터 내 다리를 박살 내서 휠체어를 탈 거야. 요겁니다. 로우바는 구조상 풀스쿼트로 가면 안 돼. 애초에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동작을 분석을 해보면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체 능력이 어마무시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되는 거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우바는 풀스쿼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동작 자체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바벨 트레이닝 할 때 스쿼트에 대한 분석을 쭉 해드렸었는데 아닙니다. 로우바 풀 스쿼트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내가 된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데 그게 나는 괜찮을 수가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 회원한테 적용시키면은 박살 납니다. 박살 나서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풀업을 하는데 어깨 끝부분 이제 끝부분이 빠지듯이 아프대요.
손등까지 시릴 때도 있어요. 어떤 스트레칭인 어떤 스트레칭이나 근육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풀업이죠. 풀업은 뭐야? 수평 당기기죠. 수평 당기기가 되는 거고 견갑은 하방 회전이 되오는 거고 그쵸? 견갑 하방 회전에 뭐예요? 상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리는 거죠. 상완은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지듯이 아프다는 거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자, 요런 경우는 지금 풀업을 할 때 이게 모든 동작은요, 수축과 이완이 있기 때문에 수축할 때 일어나느냐, 이완할 때 일어나느냐,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어깨 사이가 빠지듯이 아프다 했죠. 찝히는 느낌과 좀 다르죠. 찝히는 거는 보통 밀기에서 나타나고요. 당기는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기 때문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딱 확실하게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 일단 나의 어깨는, 내 어깨 상태가 뭐다? 풀업은 내 체중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내 체중을 당기는 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풀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실패 지점까지 가서 나타나는 거면은 그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 능력이 딸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보조로 해서 보조 어시스트 풀업으로 가든지 랩풀 다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업 자체가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약한 걸로 가야 되고 문제 자체를 분석하고 싶으시다면은 견갑 하방 회전과 상한 내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근육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작을 안 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풀업 할 때 아픈 거는요. 광배 약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풀업 할 때 불균형이 다 땡겼어. 땡겼어요.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게 들리는 분이 있다면 들리는 들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광배가 잡아주면은 잡고 올라가는데 광배가 못 버티면 팍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정상적인 어깨 포지션이 아니죠. 벗어났죠. 그러면은 뭐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그냥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해보시되 풀업 할 때는 빠지듯이 아픈데 랩풀다운 가볍게 해서는 괜찮아. 그럼 내 당기기 힘이 그냥 딸리는 겁니다. 그 뭐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힘 딸리는 거니까 힘부터 키우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까지 진행을